답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소득이 앞에 그렇잖아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일자리를 가진다. 일자리 많이, 좋은, 괜찮은 일자리 많이 만들자는 거 누구는 얘기 못해요. 근데 그거 구체적인 저거 없이는 다 그거 있잖아요. 구호잖아, 구호. 구호죠. 기본적으로요, 일자리는 산업이 만드는 건 맞습니다. 산업체계를 재편하는 거는 맞지만 산업체계 재편이 하루 이틀에 돼요? 하루 이틀에 되냐고요? 단기적으로 소득과 일자리는 서로가 맞물려 있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나가면은 이번에 에이펙도 그렇고 G20에서도 AI 기본사 얘기하는데 저 솔직히 말해서요, 좀 공허하게 들리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AI 기본사회를 국제사회에서 화두로 던졌을 때 그 듣는 나라들이 소위 글로벌 사우스 이런 국가들이 어떻게 느낄 것 같아요? 예? 저는 굉장히 공허하게 들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기본사회가 뭔지 그들 나라들은 몰라요. 모르잖아요. 기본사회가 뭔지요. 뭐 대충 좀 조금은 설명은 부연 설명하겠지만은. 그리고 AI하고 너무 지금 현실은 AI는 지금 아직, 그러니까 우리가 AI에 대한 우리가 충격을 많이 받고는 있지만은 현실화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거기 글로벌 사우스의 인구 많은 나라들은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한 나라들 많아요. 예? 그런데, 자, AI를 국민들이 다 이용하게 할 수 있게 해주자 치자 이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인터넷을 지금 일반 국민 다 이용하게 하듯이요. 그거 가지고 자기, 그러니까 일자리 만들고 자기 돈벌이 만들려면은 그거 가지고 할 수 있을 때까지 소득의 지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득의 지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내가 밥 먹고 하루 세 끼 먹고 살기는 게 힘들어서 하루에 아르바이트를 3개 이상씩 막 해야 되겠는데, 예? 해야 되겠는데, 언제 자기가 그러니까 무슨 뭐 새로운 사업권을 만들고 그럽니까? AI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건 선호 문제가 아닙니다. 상호 보완적인 같은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일자리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박정희 시스템에서, 박정희 산업화에서 민주정권으로 바뀌고 난 후에도 하나도 안 바뀌었다 했잖아요. 왜? 그걸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요? 박정희 시스템의 산업화가 뭡니까요? 말 그대로 땀 흘려서 일하는 값싼 노동력을 그러니까 넣어가지고 싼 임금으로 수출을 막 해낸 거예요. 수출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제조업 산업화 한 거잖아요. 고부가 가치 부분은 못 만들었어요. 고부가 가치 부분은. 예? 우리가 흔히 말해서 김대중 대통령 때 IT 강국 만들었다 하잖아요. IT 강국 만들었는데 정보통신산업에 그러니까는 성장률 기여도를 보게 되면 더 떨어져요. 외환위기 이전보다 더 떨어져요. 산업의 고부가 가치를 못해. 지금 뭐냐면 기술 진보, 소위 제가 그랬잖아요. 제조업도 고부가 가치 부분이 있고, 예? 저부가 가치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걸 못한 거야. 민주 정권들이. 그러니까 박정희 산업화에 대한 열등감을 갖고 있지. 그거에 대해서는 부정을 못하면서 그걸 인정을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걸 인정할 게 아니라 그것의 한계를 얘기를 해야죠. 한계를 왜 얘기 못하는지 아세요? 지난 15년 동안 민주정권에 들어서가지고 그것에 대한 출구를 못 만들었거든. 출구를 못 만든 거야. 박정희 산업화보다 더 나은 방식의 산업정책을 못 만든 거야. 예? 박정희 산업화는요, 기본적으로 후진국형, 후발국가형 저겁니다. 예? 자, 이거 봐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임금 노동자 일자리 증가율이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민주화 이후에. 뚝 떨어져요. 계속 떨어지잖아. 민주진영이 대한 세력이 못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권력을 반복적으로 뺏긴 거고요. 솔직히 말해서. 예? 대졸자 일자리도 봐보세요. 계속 떨어지잖아. 대졸자 일자리.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에서는요, 노동경제학에서는 기업은 어떤 노동력을 고용을 하느냐? 생산성이 높은 노동력을 고용하는 걸로 돼 있어요. 예? 생산성이 높은. 생산성은 뭐가 결정하느냐? 뭐라고 합니까? 인적 자본이 큰, 소위 말해서 교육 수준이 높은 노동력이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대졸자가
가장 그러니까 취업자 증가율이 그러니까는 변변치가 못해요. 안 뽑아. 왜 그렇습니까요? 교육이 현장에 그러니까 생산성 증가로 연결이 안 되지는 거야. 교육이 과거 그러니까는 군부 독재 시절 때, 그러니까 군부 독재 시절의 교육이란 건 뭡니까요? 정부가 그러니까 교육 내용을 결정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초중고등학교를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하루빨리 배워가지고 똑같은 지식을 배워가지고 많이 양산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뭡니까요? 기계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더라도 창의성이 없잖아요. 다 똑같잖아. 우리나라 노동력들은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이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관을 만들어내야 되는 이런 역할들은 못하다 보니까 채용을 안 하죠. 제가 학생들 가르치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취업했을 때 자기가 원하는 월급이 그 있을 때 그 월급의 한 2배 정도는 기업한테 벌어줘야지 기업은 뽑는다. 여러분들 같으면은 자신을 기업이 채용을 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스스로한테 물어봐봐라. 내가 만약에 기업체 사장인데 나 같은 사람을 뽑겠는가 안 뽑겠는가. 에? 나 같으면 뽑겠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으면은 그런 학생들은 어디 가도 채용한다. 채용한다 이거예요. 돈 벌어주는데 왜 채용을 안 해요? 돈을 못 벌어주기 때문에 채용 안 하는 거예요. 돈도 못 벌어주는데 그냥 저절로 기업이 채용을 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에? 이게 그러니까 민주정권이 차이를 못 보여준 거예요. 지금 2025년도에도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예? 60세 미만 일자리 증가율이 지금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마이너스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그러니까 완전히 붕괴된 거예요. 자, 국민소득이 1만 달러에 진입하면서 20대 일자리 문제가 청년 실업 문제가 OECD 보고서에서 처음 나옵니다. 처음 나와요. 20대 일자리 증가율이 이거 봐보세요. 외환위기 이후에 뚝 떨어졌다가 민주화 이후에 뚝 떨어졌다가 외환위기 이후에는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친다고요. 청년 일자리 문제가 사회 문제로 부상한 배경입니다. 이게 수치가 보여주잖아. 수치가. 예? 이게 청년층 고용률도 마찬가지고요. 고용률 인구가 줄어서 어떤 사람은 그래. 인구가 줄어서 인구 줄어가는 걸로 설명하면 안 돼요. 인구 줄어든 걸로 설명하는 게 고용률인데 그것도 떨어지잖아. 아니 인구가 줄어들어도 절대적인 취업자, 절대적인 일자리 숫자가 줄어들려면은 대부분이 그러니까는 취업이 돼야 되는 거야. 그게 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일자리 자체가 절대 규모가 줄어드는 거예요. 청년들이 원하는 건 괜찮은 일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봐보세요. 22년 대비 2022년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났을 때 대비해가지고 올해 1월달부터 올해 10월달까지요. 청년층 고용률이 봐보세요. 계속 하락이 지속되고 있잖아. 예?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재명 정부가 6월달부터잖아요. 6, 7, 8, 9, 11, 10 예?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 요즘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튀어나오는 거죠. 소위 시어슴이라는 게 뭐예요? 뭐 일을 안 할 뿐만 아니라 훈련도 안 받고 교육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는 소위 자발적으로 그러니까는 이 경제 활동에서 빠진 사람들이요. 20, 30대가 이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시어슴 인구가 합해가지고 얼마가 됩니까 지금 이게? 예? 63만 명 정도, 63만 명이 넘어요. 64만 명 정도 됩니다. 64만 명. 예? 25세에서 34세. 소위 말해서 군복무를 끝나고 난 이후에 25세에서 34세가 이게 가장 많이 그러니까는 기업체에서도 선호하는 연령층입니다. 미국하고 비교해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가 갖고 있는 문제인 겁니다. 병역을 고려해도 그러니까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30세, 34세 고용률 차이도 마찬가지고요. 여성을 봐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산업 재편을 지난 20년 넘게 얘기했는데 9호로 그치다 보니까는 이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 30대로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올해 10월달 기준 이재명 정부에서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예?
과거 구산업은 역할이 줄고 신산업은 창출되지 않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갈 데가 없지. 이건 정년연장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예? 정년연장하고. 젊은 세대들은요. 신산업으로 여러분들 저처럼 나이가 좀 먹으신 분들은 알잖아요. 70년대, 80년대 이 학교 다녔던 사람들은 농사 짓기 싫어했잖아요. 과거 구산업은 그게 안 중요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떠오르는 산업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신산업 쪽으로. 기업도 젊은 피를 수혈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30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요. 심각한 게. 이게 전염병처럼 이게 확산되고 있어요. 예? 자, 이거 넘어갈게요. 소위 말해서 20대, 30대, 40대, 이제 이게 조금 있으면 40대로 저는 확산될 것 같아. 지금 20대, 30대, 40대가 지난 한 20년 사이에요. 50만에서 100만 명 넘게 2배로 증가했어. 쥐었음이. 20대, 30대, 40대면은 가장 왕성하게 일을 해야 될 나이인데 일자리가 없는 거야. 예? 자, 여기 넘어갈게요. 청년층 가구하고 고령층 가구가 여러분들 평균 소득 대비해가지고 가장 낮은 게 누구인지 아세요? 20대, 29세 이하하고 60세 이상입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가구 전체의 평균 소득을 100으로 놨을 때 20대하고 60대 이상이니까 소위 말해서 청년층과 고령층의 가장 빈곤층이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실제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 끔찍합니다. 이게 2014년, 지금부터 10년 전 저겁니다. 그 하위 50% 일하는 사람들의 하위 50%면은 한 1344만 명 정도 됩니다. 1인당 월 평균 실질 소득을 보게 되면요. 위에 그린 색깔이 뭐냐면 50%에 턱걸이하고 있는 사람들. 중위소득이죠. 중위소득. 이게 소득이 200만원 안팎이에요. 윤석열 정권에서 좀 떨어졌어. 200만원 밑으로. 50%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이래요. 월평균 세전입니다. 세금 내기 전이에요. 이것도요. 하위 50%의 평균은요. 더 끔찍합니다. 120만원 안팎이에요. 청년층하고 고령층이 구구화되는 배경입니다. 하위 50%의 대부분을 누가 구성하느냐? 29세 이하, 20대 이하하고 60대 이상이에요. 거기가 연령층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네? 20대 이하하고 60대 이상이 제일 그러니까 하위 50%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근데 그들의 소득의 수준이 이렇다고요. 이들이 왜 구구화된지 아세요? 상실감이에요. 나는 대한민국에 대한 소속감을 못 느낍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대한민국에 대한 소속감 못 느껴요. 제가 사회라는 건 뭐라 했었어요? 사회는 함께 살아가는 집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집이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생존의 위기에 내몰려 있는데 사회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애정을 가져라? 이거 웃기는 얘기입니다. 상실감에서 비롯되지는 거예요. 상실감이 있어요. 청년층과 고령층의 구구화는요. 우리 흔히 그러니까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20대들이 구구화되는 거에 20대 남성들이 구구화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 불만을 얘기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민주당을 지지 안 하는 것 같으니 이해한다. 그런데 어떻게 저 내란 세력들을 지지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막 분노를 하시던데 그분들이 그 젊은이들이 볼 때는요. 뭔 차이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20대에 국힘당 지지율이 28%래. 민주당 지지율이 22%고요. 대부분 불만이 뭐냐? 부동산하고 일자리 불만. 이게 가장 높아요. 부동산은 뭡니까? 자기들 그러니까는 자산 소외 그러니까는 20대가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해요? 예? 일자리 없고 괜찮은 일자리 없고 여러분들 이 친구들한테 어려운 일 하기 싫어하는 거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제발요. 저 같은 꼰대가 들어도 꼰대 같은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20대 때는 그렇게 했습니까요? 아니잖아요. 농사 짓기 싫어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똥찌개 지는 거 싫어했잖아요. 예? 절대적 빈곤이 이 정도면 절대적 빈곤입니다. 하위 50%의 평균 소득이 실질 평균 소득이 1인당 120만 원 안팎.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사회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러 갈 수 있습니까? 예? 이건 상실감이에요. 상실감.
예? 그럼 대통령이라는 게 뭡니까? 대통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대통합의 대상은 누구예요? 바로 20대하고 60대 이상이 이게 연령적으로 가장 많은 통합을 해야 되는 층이잖아요. 통합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 내가 이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야. 내가 이 사회에 대해서 나도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런 생각을 갖게 해야지만이 통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 내란을 일으키는 세력들은 어차피 그들은 그러니까 그들을 고립화시키려면요. 최소한으로 고립시키려면은 일반 대중, 일반인들, 일반 20대, 일반 60대 이상들을 통합하려면요. 이 상실감을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소득 가지고 살면서 사회에 대해서 무슨 관심 가질 수 있어요? 내가 하루하루 목숨을 붙여고 사는 게 참 힘들어 죽겠는데? 예? 이런 사람들은요, 제가 이런 실제로 들었습니다. 전쟁이 났으면 좋겠대. 이런 바람을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전쟁 나면은 모든 게 다 파괴되고, 원점에서 재시작하니까. 예? 모두가 다 그러니까는, 모두가 다 동일선상에 서 있으니까는. 이런 끔찍한 생각을 내뱉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지금 이 상태로는 희망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예? 희망이 없다고 보는 거야. 자, 이게 2024년까지 연장을 한 거고, 앞에 건 20년이네요. 연령대별로 보게 되면, 이들이 1인 가구가 60대 이상하고 20대가 이게 대부분 여기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위 50%를 구성하는 거야. 여러분들 민주당과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 지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점수가 높은 데가 뭡니까? 외교야. 외교. 제가 그랬잖아요. 바깥에 나가서는 일 잘해. 근데 안에 들어와서 경제 민생 하게 되면 점수가 쏙 떨어져. 예?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분이 지금 최근에 20대가 그러니까 지지로 올라갔다는데 이게 코스피 같은 게 주식이 올라가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코스피를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코스피를 다루려고 하는 거라고. 최근에 경제 민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최대 요인이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4,000대로 가면서. 예? 근데 문제는 코스피는요. 제가 그동안 얘기를 안 했죠. 주식 얘기, 부동산 얘기 하기 싫어서. 코스피는요. 미국의 종속 변수입니다. 기본적으로요. 미국 금융시장이 종속 변수잖아요. 솔직히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나라는 혼자서 미국 월가가 어떻게 곤두박질 하든 말든 간에 우리 혼자만 잘 나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예? 종속 변수잖아요.